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앞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청도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일가족이 탄 차량이 휩쓸려 7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행정당국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청도군 운문면 3개 계곡 오토캠핑장 입구에서 38살 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한 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5살과 2살 어린이 2명 등 7명의 가족이 모두 숨졌습니다. 차가 3분의 2 정도 왔을 때 저희가 구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물이 막 튀는 바람에 그래 갑자기 저 멀리까지. 이들은 펜션에 머물다 오늘 새벽부터 시간당 10mm가 넘는 비가 오면서 불어난 계곡물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니까 무리하게 나오려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많이 안 흘렸습니다. 가까이 다 건너왔을 때 물이 급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 휩쓸렸는 사고인데. 사고가 난 계곡은 주변에 높은 산이 많아 비가 올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곳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고가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3년 전에 한번 300명 정도가 119가 줄을 2개로 쳐가지고 인명구조를 했는데 도보로 건너오다가 휩쓸려가 떠내려가갖고 운문댐 상류에서 찾은 적도 있고. 주민들은 3년 전부터 계곡에 다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청도군과 경상북도 모두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곡 주변에는 안전 표지판조차 없어 행정당국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방금 보신 청도군의 대형 인명피해 말고도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담장과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태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양구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늘 아침 8시 반쯤 영덕군 지품면의 한 야영장에서 길이 8m, 지름 70cm 크기의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텐트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7살 권모군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오늘 아침 9시쯤에는 대구시 볼리동의 한 아파트 담장 7m가량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덮쳤고 비슷한 시각 성주군 벽진면 봉학저수지 주변 도로 절개지 40m 정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에는 수성못 부근 가로수가 바람에 넘어져 이 일대 교통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 운문면 3개 계곡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불어난 계곡물에 피서객 수백 명이 고립돼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승객 135명을 태우고 방콕에서 김해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대구로 회항해 승객들은 관광버스로 김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승객 189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해로 향하던 여객기가 대구로 회항했습니다. 또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 3편이 제주공항 기상 악화로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낙동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에 수문을 열어 방류하고 있습니다. 구미보와 칠곡보는 상류 지역에 비가 적게 와 방류하지 않기로 하고 내일 오후쯤 고령보와 달성보의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또 보 하류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하고 자재 등도 미리 치워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불합리한 통행료를 받는 동부정류장을 지난주 고발했는데요. 서부정류장도 같은 상황이라는 댓글이 올라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분과 함께 동승을 하고 정류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데도 역시나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 손님 내려주고 가는데도 1,000원 줘야 됩니까?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짐이 많은 손님들은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잠깐 손님을 내려주고 가더라도 돈 1,000원을 받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천사 고객님한테 돈을 받으니까 항상 불편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표지판까지 버젓이 세워놓고 주차료 명목에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지만 금싸라기를 밟은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개와 고양이의 교육 방식이라는 재미있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개는 계단을 내려가는 법을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새끼가 스스로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반면 고양이는 새끼를 가차없이 계단에 밀어버리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는 모습이 대조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자기 자식이 똑똑해지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네요. 부산하면 국제영화제가 떠오를 정도로 국제영화제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시는 앞으로 어떤 축제를 더욱더 키워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하는지 회원들께 물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더 큰 행사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또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도 18%로 치맥 페스티벌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과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나 동성로 축제를 투표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운영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엠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에 대구에 4개 소비자 단체로 들어온 소비자 상담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와의 직접 중재를 통한 피해 구제율은 2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환급 처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 이행, 부당행위 시정, 계약 해지의 순이었으며 상담이 많은 품목은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 의료섬유 신변용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다음 달부터 대구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소방 분야 진로 직업체험과 소방안전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 지역의 중학교는 대구 소방안전본부나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한 뒤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영주시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소수서원의 가치 회복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일에 조계사 불교기념관에서 열리는 부석사 등 한국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에 맞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도 보리 재배와 생산이 지난해부터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보리 재배 면적이 경북과 함께 지난 2012년 807헥타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90헥타르로 늘어난 뒤 올해는 1376헥타르로 6.7%가 늘었습니다. 전국의 보리 재배 면적도 올해 18.7% 늘었는데 이는 농협과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달 15일까지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품위 손상, 민원 지연에 따른 불편등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 시설공사 집행 실태와 에너지 절약, 회계 처리 등도 점검합니다. 또 창의적으로 직무를 다하는 공직자도 찾아내서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산과 경주, 영천, 청도, 칠곡 등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문화재 안내문 5개를 소재로 감상문을 공모합니다.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재 안내문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고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정보 공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란을 신설하고 소재지 용도별 분양계획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예산과 추진 실적, 채용 통계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이르는 총 132개 항목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했습니다. 울릉도 저동항이 해양수산부의 시팡 10색 국화 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2018년까지 어항과 관광, 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다기능항으로 개발됩니다. 울릉군은 국비 480억 원을 들여 저동항에 야외 무대와 식물원, 해상 연육교, 노천 카페 등을 조성하고 방파제에는 프로젝트 조명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팡 10색 국가 어항 만들기는 항구를 관광과 레저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항구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